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좀 TV 방송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SBS나 CJ ENM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은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좀 TV 방송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안 좋았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산업부터 좀 보실까 하는데요. 지금 올해 그 광고 산업 성장률 전망치가 어, 외국의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제 전망했던 것보다 좀 낮아지는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4%대 정도의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봤었는데요. 며칠 전에 지금 발표된 숫자를 보게 되면 올해 광고 산업 성장률 전망치가 2.5%로 하향될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중미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소비 경기 둔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IMF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고요. 원래도 이제 3.3%로 높지 않았지만 3%로 지금 하향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라고 하는 거는 2010년대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숫자가 더 나쁩니다. 2.6%를 원래 전망했던 것이 2.0%로 지금 전망치가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광고 산업을 전망을 하는 제2기획 같은 경우 이제 5.7%의 아주 좋은 성장세를 예상을 했던 해였는데요. 한국의 광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 전망치가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건 없지만 저희가 버텀업 관점으로 여러 업종을 살펴봤을 때 실제 산업 성장률은 얼마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플랫이거나 아니면 한 자릿수대 한 초반 정도 수준에 머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은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의 글로벌 광고 산업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다른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굉장히 지금 산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상대적으로 기저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또 광고 산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이 큰 이벤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짝수의 효과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 그 광고 성장세는 올해보단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IMF가 좀 전망하는 내년도 경제 전망은 물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가 아무래도 방송 시장에는 광고를 비롯한 이제 방송 시장에는 최악의 해였고 내년은 조금 더 나아지는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국내에서는 이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좀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저임금도 올해까지는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얼마 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무너졌던 기저효과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 광고 시장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시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숫자를 좀 그래프로 보실까 하는데요. 글로벌 GDP 성장률은 작년에 한 3.6% 정도였고요. 연초에 예상된 게 한 3.3. 하지만 전망치가 하향되면서 한 3.0이 되었고 지금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3.4로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작년에 2.7, 원래 한 2.6 정도로 좀 전망이 되던 것이 2.0으로 지금 하향 조정돼서 경기가 생각 이상으로 나쁘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내년도도 역시 좋은 해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올해보다는 나은 해가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림은 이제 글로벌 광고 시장인데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보시는 이 라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광고 경기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17년도까지가 그래도 좀 괜찮았고요. 18년은 한 5%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구간이 2.5% 성장을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4.3% 좀 반등하는 모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한국의 TV 광고 시장은 어땠는지를 좀 보면요. TV 광고 시장은 매년 이제 큰 성장이 없이 유지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좀 시장이 좀 이례적으로 좀 나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지상파의 광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분기 거의 한 20% 언저리대가 빠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J를 비롯한 이제 PP들이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하여서 광고의 성장률은 한 이 정도. 다시 보시게 되면 올해 누적을 봤었을 때 시장은 8%가 빠졌고 지상파는 20%가 빠졌고 종편 PP가 그나마 한 5%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그래도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TV 광고 시장이 거의 플랫 정도만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J E&M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CJ E&M 올해 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도 좀 좋지가 않은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1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고 2분기는 양호하게 흘러갔으나 3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지금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이익이 안 나는 모습, 3분기에는 감익이 일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음악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 프로듀스 스캔들로 인해서 내년도에 증익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즈원과 엑스원 그리고 추후에 이제 론칭한 여러 신인 그룹들을 이 글로벌 활동을 확장시켜가면서 매년 영업이익을 음악 사업에서만 한 100억씩 늘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런 그림은 더 이상 이제 그리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CJ E&M은 내년도에 미디어에서 증익을 해야만 주가가 좀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예상 실적은 지금 미디어 부분이 지금 감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영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뭐 상반기까지 꽤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가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는 미디어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머스는 뭐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좋았던 영화는 보수적 관점에서 좀 숫자를 좀 낮춰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음악도 좀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올 사업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미디어 사업부에서 정말 증익이 많이 일어나야지만 이 회사가 주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부인 미디어 사업부를 좀 보실까 합니다. 미디어 사업부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상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나머지 이 기준으로 증익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봐야 할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래곤 제외한 미디어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CJ 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013하고 14년 같은 경우는 광고가 빠지면서 실적이 좀 무너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괜찮았고 또 제작비 컨트롤이 잘 일어나면서
엄청난 증익을 견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매우 좋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뭐 광고도 양호했지만 디지털 부분에서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쉽게도 이익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가 그나마 그래도 한 두 자릿수는 유지를 하겠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J ENM과 관련해서는 방송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늘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광고가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일단 2018년도 방송 제작비 금액은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5,7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작년도에 TV 광고 매출액은 5,65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그 제시했던 TV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는 13%. 자, 5,600억에서 13%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약 700억 정도가 광고 수입이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생각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제작비 인상분은 TV 광고 성장으로 똔똔을 맞추고요. 그 이후 이제 디지털 광고나 아니면 콘텐츠 판매 관련 유통 수수료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인 증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작년에 또 그러한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드래곤 제외한 미디어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ENM의 TV 광고는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TV 광고와 디지털 광고 간의 통합 패키지 판매 효과를 통해서 올 상반기의 TV 광고 성장률은 플러스 19%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CJ ENM은 여기에 이제 고무가 되어서 방송 제작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원래는 5,700억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산은 늘려서 6천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6천억이 되면 이제 YY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작비가 약 1,000억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5,651억 원의 광고 매출에서 상반기 페이스대로 19%의 광고 성장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해의 그 광고 매출은 6,600억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00억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요. 1,000억이 늘어나는 제작비를 TV 광고로 메운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드라마에 대해서 CJ ENM이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제작비가 공격적으로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거는 올 3분기에 CJ ENM의 TV 광고 성장률이 1%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이제 역성장이 나면서 대규모 미디어 감익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분기도 아주 지금 TV 광고가 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4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높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제작비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올 하반기 이 회사 지금의 실적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CJ ENM의 내년도 방송 콘텐츠 제작 예산은 올해 6천억 원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거는 2014년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 보실 수 있고요. 그해 이제 경영진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2015년도에는 제작비 컨트롤을 해서 YY로 제작비를 전혀 인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TV에서 성과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 TV가 늘어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꽂힌 게 2015년이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에는
대작 드라마 관련 예산이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잘 아시겠지만 아스달 연대기에 제작비는 총 한 5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는 아스달 연대기 편성을 하지 않고요. 후년도로 그 아스달 연대기 시즌 2의 편성을 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달 연대기 관련 제작비는 다른 작품의 제작비로 대체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CJ ENM의 좋은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는 호텔 델루나를 비롯한 다른 이제 대작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얼추 한 200억대 정도의 그런 제작비를 붓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아스달 연대의 제작비를 좀 낮춰서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드라마 쪽에서는 이제 제작비가 좀 남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남는 예산을 디지털 콘텐츠 같은 데 좀 붓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방송 콘텐츠 예산이 동결되면서도 광고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회사의 디지털 광고 성장세가 꽤 괜찮기 때문에 방송 제작비만 통제된다면 이 정도의 TV 광고 성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의미한 증익을 견인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광고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TV 광고 시장이 올해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갈 것이고, 또 이 회사의 강점인 이제 통합 패키지 판매업과 TV와 디지털을 연계하는 광고주를 위한 이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 회사의 그 강점, 그것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매출액이 상당히 좋은 마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올해같이 높은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내년도에도 디지털에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이익단에서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CJ ENM은 디지털 매출액이 올해 한 2,5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메조 미디어 관련 실적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보면 첫 번째는 PIP라고 하는 주로 네이버 TV에 올려놓는 CJ ENM의 방송 콘텐츠를 잘게 쪼개서 만든 짧은 클립 영상을 CJ ENM이 운영하는 네이버 TV 채널에 올려놓고 이걸 플랫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을 얻는 이 PIP 비즈니스, 그 다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MCN 비즈니스, 그 다음에 CJ가 갖고 있는 OTT인 티빙, 이 세 가지가 나머지 기타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매출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고마진인 거는 제작비 부담이 없는 P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N은 매우 좋은 성장을 보여주는 사업인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사업 다각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좀 올라가는 이슈가 있어서 얘는 마진에는 별로 이익단에는 별로 기여를 못하는 BEP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티빙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붙고 구독료가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PIP가 좀 부진한 게 디지털에서 좀 안 좋았던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합니다. 제일 그 이익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PIP가 빠지다 보니까 얘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뽑아내는 거는 좀 제한적인 게 올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를 좀 보게 되면 네이버 TV의 동영상 광고가 매우 부진합니다. 지금 올해 YY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0%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네이버 TV 관련
어, 이 동영상 광고 관련 대행을 맡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랩도 올해 매출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CJ ENM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TV 채널의 조회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 언저리 육박할 정도로 지금 많이 지금 트래픽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마진을 보이는 PIP가 빠지게 되면 디지털에서는 이익이 좀 안 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PIP, MCN, 그리고 티빙, ODT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이 회사가 새로운 또 매출원이 좀 생겨나고 있는 점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그 디지털 시장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정말 핫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만 작년 매출액이 지금 넘어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YY 누적 성장률은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데이터인데요. 지난 3분기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좋은 유튜브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CJ ENM이 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이제 매출원이 MCN입니다. 근데 MCN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익을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비즈니스입니다. 자,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데요. 자, 디지털 스튜디오가 좀 본격적으로 좀 생겨났습니다. 원래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쪽 부분에 이제 CJ ENM이 새로운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이제 많이 박아놓게 되면서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J ENM의 디지털 스튜디오 관련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하는 MCN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가는 사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을 갖다가 기용을 해서 CJ ENM이 독자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 트래픽이 분기 한 7억 뷰 혹은 8억 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SM이나 JYP가 보여주고 있는 수준의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매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에 프리롤 광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 관련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디지털 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제작비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작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브랜디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프리롤 광고가 더 붙게 되면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PIP가 지금 안 좋은 거, PIP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유튜브로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PIP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유튜브가 지금 좋아지는 성격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디지털 쪽에서는 이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 회사의 그 티빙 관련 광고 매출도 2019년부터 유의미하게 지금 붙기 시작했다는 걸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분기에는 60억 정도, 3분기에는 한 50억 정도가 붙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유튜브 광고, 지금 티빙의 광고 매출액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거는 이제 알짜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익단의 기여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숫자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3분기 때 그 티빙 관련 유료 가입자 수 증가율이 50%를 넘었다는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고인 AVOD, 그다음에 구독률 중심인 SVOD가
같이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를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제 TV 방송 관련 예산이 YY로 거의 플랫으로 이렇게 통제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제작비는 통제되는데 광고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TV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에 더해서 올해는 높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 쪽에서 이익 기여가 얼마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유튜브와 티빙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PIP에서 더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익단에서 디지털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제 E&M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제 sum of the part 방식을 통해서 회사를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영업이익을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대비 뭐 소폭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는 홈쇼핑 쪽에 그 멀티플을 별로 높게 받지 않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을 하게 되면 커머스 가치는 대략 한 1.12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핵심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입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을 미디어 콘텐츠가 한 1,065억 원 정도를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는 아까 제가 미디어에서 한 1,466을 본다고 하였고 여기서 이제 드래곤을 빼야 합니다. 드래곤을 빼고 남은 금액 약 한 700억대 정도가 내년도 드래곤 제외 기준의 그 미디어 실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여기에 영화에 200억, 음악에 한 100억 정도를 더해주게 되면 한 내년에는 이 정도 영업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 20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 한 1.61조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자산 가치인데요. 투자자산 가치는 심플합니다. 한 2.5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업들,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삼성생명, 지니뮤직의 6개월 평균 시가총액을 구하고 거기에 할인율 약 한 25%를 적용을 하면 각각이 이 정도 수준의 가치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지분율을 각각 적용을 해서 각각의 가치를 구한 다음 합산하게 되면 2.5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순차입금은 이에는 별도 기준으로 9,766억이 있고요. 향후 LG U+에 이제 그 CJ 헬로를 팔게 되면 매각 대금이 한 8천억 정도가 들어올 것인데 세금 및 부대 비용 1,500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CJ한테 들어올 돈은 한 6,500억 정도. 그러면 순차입금에서 들어올 돈을 차감한 나머지만큼 약 한 3,200억 정도가 이 회사의 순차입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업자산 가치, 투자자산 가치, 그리고 순차입금을 더한 이 회사의 적정한 기업 가치는 약 한 4.92조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걸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주가는 한 25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라이브시티라고 하는 테마파크 및 뭐 공연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한 1.6조 원 정도를 쏟아부어서 2024년 개장을 타겟으로 지금 그 라이브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을 모두 다 CJ가 책임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썬크 코스트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놓고서도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한 17만 7천 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비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CJ E&M의 주가의 키는
미디어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TV에서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이익은 낼 수 있고 디지털로 얹어주게 되면 내년도 증익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 주가 흐름은 아직 4분기가 좀 불안하고 그다음 프로듀스건이 좀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내년을 놓고 보면은 충분한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회사가 CJ ENM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